안녕하세요. 아동상담 전문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서 다뤄줘야 되는지 단계별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케이스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똑같은 아이의 행동이 어떤 부모한테는 문제 행동으로 보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그게 문제 행동이 아닌 가벼운 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한편으로는 부모와 아이의 궁합이 잘 맞지 않아서 생겨나는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아이의 연령에 맞는 적합한 기대와 적합한 시선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커나감에 있어서 부모 역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돌봐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이제 일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외동이거나 이러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3살일 때와 4살일 때 4살일 때와 5살일 때 거의 똑같은 태도로 아이를 양육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고 아이가 연령별로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 역시 아이의 연령에 맞는 유연한 부모의 훈육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를 조금 쉽게 3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애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보통 영아기에 0세부터 어느 학자들은 18개월 또는 24개월까지를 애착 형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의존 대상인 애착 대상에게 매달려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께서 보여주는 아주 일관적이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토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형성기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냐면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주 민감하게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돌봐주시는 양육자의 태도가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이런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게 되는 거는 세상에 대한 안전감이나 신뢰감을 얻게 되고요. 아, 살만한 세상이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육자에 대한 어떤 표상을 내적으로 아이들이 갖게 돼서 엄마가 눈앞에 없어도 엄마의 목소리처럼 불안할 때 나를 다독여 주기도 하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착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획득해야 되는 또는 아이 입장에서는 형성해야 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애착을 건강하게 잘 형성이 되면 그 뒤에 뒤따라오는 2번째, 3번째 단계 역시 쉽게 아이들이 발달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착 형성이 아이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한 아이들은 엄마를 잘 믿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웃거나 칭찬해 줄 때는 나를 사랑해 주는 거라고 확인이 되는데 엄마가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눈치를 보거나 엄마가 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회사에서 힘들었나 보다, 엄마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나 때문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 애착을 맺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동생이 태어난다거나 해서 갈등 상황들이 집에서 일어날 때 당연히 이제 부모는 훈육을 하게 되잖아요. 두 아이가 다투게 되면. 그런데 건강한 애착이 잘 맺어진 아이는 부모와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훈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혼을 내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수월한데, 불안정 애착을 맺은 아이는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을 더 사랑해서 지금 나한테 혼내는 건지, 나를 미워해서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건지 헷갈리게 되면서 부모의 훈육이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이 굉장히 비일관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면서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갈등을 계속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부모에게 갖는 아주 일관적이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다면 그 다음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내가 획득해야 되는, 또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부딪혀야 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안전기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아이들은 보다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애착과 무조건적인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이 시기를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만으로 한 2세에서 3세, 4세, 요 사이의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율성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예상하셨듯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엄마의 도움 없이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말도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도움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율성이 폭발하게 되고,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뭐든지 내가 할 거야, 또는 뭐든지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 싫어, 이렇게 부정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지만 당연히 훈육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안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규칙을 지켜간다든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또 알려줘야 된다든가 하는 사회화의 어떤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하고도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부모와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건강하게 바라봐 주시고, 시행착오를 잘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율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조금 실수하거나 해내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대번에 비난하시는 부모님들과의 관계 경험을 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낯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급격한 발달은 이루었지만 아직은 미숙한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건강하게 지켜봐 주시고, 필요할 때 그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조력하면서 아이가 건강한 자율성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 만으로 3세에서 6세 정도 학년 전기까지의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율성도 이제 같이 겹쳐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도성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돼서 이제는 집이나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엄마를 품을 떠나서
혼자 힘으로 새로운 집단이라든가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을 하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도 부모와의 갈등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고 훈육이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감상 좋지 않은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부모의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나이에 맞는 사회화를 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외부의 규칙을 네가 좀 따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험들은 외부에서 아이들이 무섭거나 불안하게 지적이나 이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부모님과의 관계 경험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가장 많은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잘 다뤄주시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지막 준비가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많이 하러 다니면 자존감이나 이런 강의들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은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나이로 7살에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1차 자존감은 7세에 완성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의 정의라든가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자기에 대한 호의, 나에 대한 좋은 가치감이 한 축을 이루고, 두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자존감의 주축을 이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단계가 바로 자존감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잘 다뤄주시게 되면 저절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아이들이 1차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의 발달 단계별로 아이들이 심리성적으로 획득해야 되는 애착, 자율성, 주도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부모님과의 훈육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많은 어머님들과 또 아이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자기가 한 훈육이 학대나 지나치다라는 자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엄격함은 그래도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난 훈육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제가 상담자로서 초심 상담자일 때 저희 기관에 오셨던 어머님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 아이가 우리 나이로 한 6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굉장히 엉뚱하고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어요. 어머님께서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셨는데 뜻대로 아이가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아이한테 너무나 심한 그 훈육을 하셨거든요. 간단한 예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랐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주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처음에는 말로 협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주사기를 톡톡 아이한테 찔러서 아이가 밥을 먹게 하고, 또는 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다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체벌을 이제 하시는 것처럼 엄격한 훈육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학대에 해당하는 거고 아이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얘를 잘 키우고 싶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몇 가지 얘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하면서 억울해 하셨는데, 나중에 엄마를 따로 만나서 여러 차례 상담을 해본 결과 어머님께서 사실은 학대를 받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돌봐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머님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엄마의 방식대로 아이를 이제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한 부모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돌봄을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디어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아이한테 좋은 양육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게 때로는 아이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던 이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도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벌을 주신다거나 아이에게 며칠간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훈육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는 아이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태도는 어떤 의미로는 넓은 의미의 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머님들은 모르세요. 이게 아이한테 얼마큼 해가 되는지, 아이 발달에 있어서 얼마큼 큰 영향을 주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감을 확인하고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나에 대한 좋은 느낌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머님의 태도 역시 보편적이거나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소소한 경우에서 잘못된 양육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은 이런 솔기가 있는 자켓이라든가 딱 붙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좋고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엄하게 혼을 내면서 불편한 옷을 입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 사실은 좋은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이의 편안하고 좋은 정서 경험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이거는 미디어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약하고 경미하지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의 일방적인 양육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성격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육 그 태도가 발달 단계상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봤고 학대와 관련해서 좋은 의도로 아이를 돌봐주는 거지만 이게 때로는 아이의 성격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있어서 오히려 손상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별로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획득해야 되는 심리성적인 발달 과업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제 초반에는 아주 따뜻하고 건강한 애착을 아이들이 잘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자율성을 잘 획득하고 세 번째는 주도성을 가지고 집을 벗어난 외부에 대한 아이들이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